그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64, 7, 8. 4, 7, 8. 이렇게 봅시다. 그러면 64번부터 볼게요. A classic positive sum game. 이게 무슨 말이에요? positive sum이요. 여러분들 그러면 positive sum 게임을 보면 뭐가 떠올라야 될까요? 얘랑 뭐랄까요? 상대되는 말이 뭘까? 영어로 치면 counterpart라고 하는데 대비되는 딱 봐봐. 남자라는 단어가 딱 있으면 뭐가 떠올라요? 여자. 그런 것처럼 positive sum game이 있으면 뭐가 떠오르면 될까? 애초에 모를 가능성도 있어요. 얘를 보시면 사실 이 단어를 보면 썸을 바꿔요? 그럼 매니로 바꿔요? 뭘로 바꿔? 그러니까 나무가 제로섬 게임이라는 말 안 들어봤니? 제발 음. 뭐 제로섬 게임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 썸이 뭐야? 썸. 그렇죠. 얘가 합계 총계죠. 그래서 엑셀에서 썸 치면 썸하고 쓱 긁으면 셀들 더해주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제로섬 게임은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썸이 제로라는 건 총합이 제로라는 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로섬 게임의 예를 들면 가게가 두 개 있어. 그냥 뭐 이딴 거 안 적어도 돼요. 그냥 상식이니까. A하고 B라는 가게가 있는데 이 동네 주민의 숫자가 10명이에요. 10명 중에 A 가게로 원래 여기로 가는 사람이 6명이었고 여기로 가는 사람이 4명이었다고 쳐봐요. 그러다가 A 가게에 오는 사람이 7명이 됐어요. 그럼 당연히 B 가게로 가는 사람 몇 명이어야만 해요? 3명. 안 가는 사람은 없다고 치었을 때. 얘가 플러스 1이 되면 얘가 무조건 마이너스 1이 되죠. 합이 얼마예요? 썸은 0이잖아요. 이게 제로섬 게임이에요. 누군가가 이득을 보면 누군가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를 제로섬 게임이라고 합니다. 보통 경제학에서 쓰이는 용어고요. 어떤 이런 모형을 말해요. 그러니까 총량이 정해져 있고 그 안에서 나눠 먹기를 할 때. 근데 파스티브 썸 게임은 뭘까요? 그러면 여기서 파스티브는 무슨 말일까? 긍정적인이란 말은 아니에요. 그렇죠. 양수라는 얘기예요. 플러스라는 얘기입니다. 플러스. 양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총합이 뭐가 되는 거? 플러스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상황에서 A가 7명으로 플러스 1이 됐을 때 B의 값이 3으로 고정되는 게 아니라 B도 6으로 플러스 2가 돼서 플러스 3 이렇게 될 수 있는 걸 얘를 뭐라고 부른다고? 파지티브 썸 게임이라고 부른다고요. 이란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제로섬 게임이란 전체의 파이가 정해져 있고 이 파이를 이렇게 나누냐, 이렇게 나누냐, 뭐 요렇게 나누냐 나눠 먹기 게임인데 파지티브 썸 게임은 뭐냐면 파이 자체가 커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일단 기본적인 요 용어의 의미는 그래서 용어가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러면 클래식 무슨 말입니까? 클래식한 고전적인, 전통적인, 전형적인 이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고전적인 이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우리말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긍정성 게임은 이상하잖아. 제로섬 게임도 제로섬 게임이라고 하거든요. 그냥 포지티브 썸 게임이라고 합시다. 이 게임은 경제적 삶에서 이 positive 게임이라는 건 is 이다 trading of surpluses. surplus는 무슨 말일까요? 오, 잘한다. 잉여요. 그쵸? 근데 보통 왜? 잉여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보통 잉여하면 긍정적인 표현입니까? 부정적인 표현입니까? 그런 느낌으로 안 받으면 좋아요. 잉여라는 거 원래 남는 거죠. 남는 거. 그래서 경제학에서 참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 사회적 잉여예요. 사회적 잉여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뭐 절대적으로 좋은 겁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surplus, 잉여라는 건 무조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 경제학에서 보통 경제지문은 꽤 많이 나오는 편이라서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사회적 잉여라고 해요. 그래서 소비자 잉여가 예를 들어 플러스 5예요. 생산자의 잉여가 마이너스 4예요. 사회적인 잉여는 얼마예요? 플러스 1이겠죠. 사회는 소비자와 생산자로만 구성되어 있다라고 할 때. 그래서
이건 무조건 긍정적인 거야. 잉여라는 건 뭐냐면 내가 들인 비용보다 많은 걸 얻으면 그게 잉여예요. 수익하고 거의 같아요. 이미지상. 그럼 사회적으로 뭔가를 남긴 사람이 많다라는 건 이건 좋은 사회인 거잖아. 그쵸? 손해본 사람보다 득본 사람이 많다. 약간 공리주의적 관점이긴 합니다만 그걸 잉여라고 해요. 그러면 남긴 것을 뭐 하는 거다? 트레이딩, 교환하는 거다. 잉여의 교환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금 개념 자체가 어렵긴 한데요. 하던 대로 B로 갈 거예요. A야 좀 별게 안 보이네요. B로 갑시다. If a farmer has more grain than he can eat, and the herder has more... 아직 안 끝났네요. if절이 여기까지네요. 만약에요, 농부가 한 명 있는데요. 이 농부가 has more 갖고 있는데 more grain 곡식을 많이 갖고 있어요. 뭐보다? 그가 eat 먹어 치울 수 있는 것보다 많이 갖고 있다면 and 병렬 구조니까 여기도 지금 if은 있는 겁니다. 한편으로 a herder, herd가 무슨 말이죠? 네. 그렇죠. 잘한다. 통상 사람 말고 동물한테 쓰는 말이죠. 떼나 무리. 그럼 herder, herd 짓게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동물을 무리로 그렇죠. 몰고 다니는 사람. 양치기, 뭐 목동이라고 부르죠. 양치기가 뭔가 나쁜 말 같으니까 목축업자라고 합시다. 소, 돼지, 닭 키우는 닭은 양계장이라고 하나요? 돼지, 닭, 소, 돼지 키우는 사람 뭐라고 하죠? 양 키우는 사람. 목축업자 맞죠? 그게 목축업이죠. 야, 도축업자는 정육점 사장님 도축업자고. 야, 그럼 백정이잖아, 백정. 아무튼, 그냥 목축업자라고 할게요. 목축업자가 우유를 더 많이 갖고 있어요. 내가 먹어치울 수 있는 것보다. 이럴 때, both of them come out ahead. 이 두 사람이 다 come out, 기어 나와요. ahead, 앞으로 기어 나옵니다. If they trade some wheat for some milk. 이렇게 한다면, 그럼 그들이 교환한다면이에요. wheat는 뭐죠? 그죠? 밀가루의 형태. 밀을 바꿔요. 무엇으로 바꿔요? 우유로 바꿔요. 그래서 얘는 표현을 기억해 놓으세요. trade A for B예요. A를 B와 교환하다예요. 전치사 for이 trade하고 짝을 이루는 애니까 걔를 기억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하고 뭐를 바꾸면 우유하고 밀을 바꾸면 둘 다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come out ahead는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남는 쌀이 있고 너는 남는 빵이 있어요. 그럼 둘이 바꾸면 둘 다 앞으로 나가요. 앞으로 나간다는 무슨 말이야? 그렇죠. 발전한다. 이득이다. 이런 말로 이해하시면 돼요. 둘 다 이득을 보게 된답니다. 그래서 이 이득을 얻다라고 합시다. 이득을 보다라고 할 걸 그랬나? 이득을 보다. 이득을 보다가 맞아요? 이득을 보다. 이익을 얻다, 이득을 보다. 이게 맞네요. 섞어서 버렸네. 그리고 as they say,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이라고 해석하시면 조금 어색해요. as they say는 이 덩어리로 그냥 소위라는 말 알죠? 그죠? 아니면 이렇게 갑시다. 흔히 말하듯, 아이고, 흔히 말하듯 이런 뜻이에요. 흔히 하는 말처럼 everybody wins. 모두가 이기는 거다. 잡았어? 못 잡았어? Of course, 물론 an exchange at a single moment in time 교환입니다. 특정한 시점에 in time은 별로 잡았어요. 잘했어요. 특정한 시간에 only pays 여기서 이제 pay가 뭔 말일지 사실은 잘 잡아야 돼요. 일단 지불한다라고 해볼게요. 시간적으로 특정한 시점에서의 교환만이 지불한다. When there is a division of labor, division of labor은 무슨 말이에요? 노동력의 분배. 오, 잘한다. 노동력의 분배. 오, 완벽하다. 그럼 그걸 뭐라고 해요? 노동력을 분배하는 거. 분업이요, 분업. 분업. 일단 그러면 봐봐요.
특정 시점에서의 교환은 오직 지불한다. 이럴 때에만. 분업이 있을 때에만 지불한다. 지불한다가 뭔 말이야? 어? pay가 뭔 말일까요? pay. pay off라는 표현도 있어요. 얘랑 관련해서. pay off가 뭐죠? 얘가 보상이나 결실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pay가 동사로 무슨 뜻일까요? 결실을, 그렇죠. 보상을 얻다, 결실을 맺다. 뭐 이득을 보다라는 의미로 보셔도 괜찮아요. 앞서 나왔던 come ahead랑 똑같은 말이에요. 이익이 되다, 이득이 되다, 이익이 되다, 이득을 보다, 이익이 되다. 괜찮죠? 그러면 이렇게 해석해 주셔야 돼요. 특정 시점에서 하는 교환이 이득이 된다. only 하고 when이 같이 있으면 둘이 세트로 이어주세요. 얘는 뭐라고 해석하는데 오직 뭐뭐 할 때만 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오직 이럴 때만 이득이 되는 거야. 분업이 존재할 때만 특정 시점에서 하는 교환이 이득이 되는 거더라. 그래서 열심히 일단 읽었는데 주어진 문장에서 한 얘기는 뭐였어요? 지금 딱히 뭔 말이 정리할 거 자시고 할 것도 없이 짧아서 그냥 플러스 게임이라는 건 뭐더라? 잉여의 교환이다 라고 정의를 내렸을 뿐이에요. 그리고 B에 왔더니 뭐가 나와요? 내가 먹을 수 있는 것보다 많은 걸 갖고 있어요. 내가 먹는 것보다 많은 걸 가져요. 여기도 내가 마실 수 있는 것보다 많은 걸 가져요. 이 두 가지를 보고 뭐라고 해요? 내가 소비할 수 있는 것보다 많은 것. 두 글자로 말해봐요. 한글로. 그게 뭐예요? 잉여요, 이게. 얘가 잉여 1, 얘가 잉여 1이잖아요. 그러면 그랬을 때 걔들이 뭘 한다고요? 교환을 한대요. 이게 뭐랑 같은 말이에요? Trading of surplus. 잉여의 교환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렇게 이어지는 게 일단 괜찮아 보여요. 지금 봤을 때. 아니면 어떡하지? 형광펜은 못 지울 텐데. 몰라, 내 책 아니야. 난 지우면 돼. 일단 형광펜은 기다려봐요, 그럼. 아니야, 일단 표시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요, 이제 B의 내용을 이거 정리 필요 없지 않아요? 그죠? 그냥 농부, 목자면 왠지 그 종교적인 사람 같네요. 목축이랑 서로 잉여를 교환합니다. 그럼 얘도 이득, 얘도 이득. 이게 지금 첫 번째 내용이었어요. 근데 마지막 문장에서 뭐라고 했는데 오직 뭐 할 때에만 분업이 있을 때에만 오직 이런 경우에만 뭐가 이득이다? 교환이 이득이다라는 거죠. 분업이 있어야 이득이다라는 말을 했어요, 지금. 그리고 C로 가볼게요. There would be no point. 그럼 여기서 포인트는 무슨 말이에요? There would be no point. 여기에서 포인트랑 똑같은 의미는 이거랑 같은 표현이에요. What's the point of 뭐 할까요? studying. 이게 무슨 말일까요? What's the point of studying? 죠. 오, 그렇죠. 공부를 하는 목적이 뭘까? 그런 의미도 되고요. 포인트는 무슨 뜻이냐면 의미, 중요한 점 이런 말이에요. 이건 그럼 What's the point of ing 하면 뭐 해서 뭐하니? 땡땡땡 해서 뭐해? 공부는 해서 뭐해? 이런 말이에요. 공부를 했을 때 의미가 뭐야?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포인트는 요점, 요지, 중점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서는 그냥 의미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There would be no point. 의미가 없다. In one farmer giving a bushel of wheat. 그럼 여기에 있어서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갈게요. 이는 전치사죠. 전치사 뒤에 동명사가 와요. 그럼 one farmer 이건 뭐예요?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
그러면 한 농부가 닥쳐. 요 한 농부가 주는 것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예요. 그리고 얘도 좀 자주 얘기한 건데 in ing 해석 어떻게 하시라고요? 오케이. in ing는 뭐뭐 할 때 하고 두 가지. 뭐뭐에 있어서라고도 해석하면 좋다라고 했잖아요. 요 두 개를 기억하세요. 할 때라고 해석되는 경우는 어차피 이걸 몰라도 해석이 거의 돼요. 근데 뭐뭐 함에 있어라고 해석을 할 수 있으면 해석이 조금 더 부드러워질 거고 여기저기 붙이기에는 뭐뭐 함에 있어서가 훨씬 더 편해요. 말이 좀 어렵긴 하겠지만 그러면 농부가 주는 거예요. A bushel of wheat. 얘는 어차피 세는 단위입니다. 드럼통 같은 단위예요. 우리로 치면 쌀 한 말 이렇게 막 부르죠. 그런 단위예요. 그럼 한 뭉탱이의 밀을 주는 것이겠네요. To another farmer. 다른 농부에게요. 그럼 농부가 농부에게 쌀을 줍니다. 우리로 치면 쌀을 줘요. 그 농부도 쌀을 받고 쌀을 줘요. 이런 상황이에요. And receiving. 주고 여기 ing 여기도 ing네요. 병렬구조 동명사. 농부가 농부에게 쌀을 주고 물론 밀이지만 농부가 농부에게 뭐를 받아요? 밀을 받아요. In return은 무슨 말이죠? In return 보답으로 대가로 이런 뜻이에요. 내가 너한테 쌀을 주면 너는 나한테 쌀을 줘라. 뭐 하는 짓거리예요 이게? 그럼 in에서 시작한 거로 여기서 막읍시다.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럼 시에 있는 말은 뭐에 대한 근거가 돼요? 어떤 진술에 대한? 요 진술에 대한 근거 아니에요? 분업이 존재해야 잉여를 교환하는 게 이득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분업이 없어. 너도 농사, 나도 농사만 지어. 나도 남는 쌀을 너에게 줘. 너도 남는 쌀을 나에게 줘. 뭐 하는 짓거리예요, 이게? 즉, 어떻게 이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로 이어지면 되겠네. Only pays when there is a division of labor. 오직 분업이 있을 때만 이득이다. 다시 말해서 분업이 없을 때는 아무 의미가 없다. 바로 아래로 이렇게 이어지면 되겠네. 분업이 있어야 서로서로 주고받는 게 의미가 있지. 그래서 답은 BCA 아니겠어요? ABC는 애초에 불가능하니까. 그냥 기왕 읽었으니까 마저 읽읍시다. 쑥쑥. A fundamental insight of modern economics. 인사이트 통찰이죠? 뭐야? 근본적인 통찰이네요. 현대 경제학에서의 근원적인 통찰은 바로 대절이다. The key to creation of wealth is a division of labor. 요까지 대절이네요. key to 명사는 무슨 뜻이죠? key to 명사? 네. 너머의 열쇠. 그럼 creation of wealth는요. 부의 형성이죠. 부의 형성의 열쇠. 여기서 열쇠는 무슨 말? 포인트. 그죠? 키포인트요. 그죠? 핵심, 코어 같은 의미잖아요. 그러면 부를 창출한다라는 것의 핵심은 뭐다? 분업이다. 라는 게 현대 경제학의 기본적인 통찰이래요. In which specialists learn to produce a commodity with increasing cost effectiveness. 오이 기네요. in which 덩어리가 and as means 요까지네요. 좀 길다. 한번 끊어갑시다. end 앞에까지만. 그럼 in which는요. 얘는 굳이 관계부사로 바꾸자면 where 정도의 의미가 될 거고요. 뭐에 대한 부연이에요? 분업이라는 개념에 대한 부연 설명이 되겠네요. 그럼 분업이 있는 상황에서 스페셜리스트, 전문가들이 배웁니다. produce commodity, commodity는 무슨 말이에요? 오케이, 상품인데 주로 1차 산업 상품을 말합니다. 주로 농산품을 말해. 농산품, 축산품, 임산품이라고 하나요? 목재도. 그러니까 여기서는 밀을 말하는 거겠죠. 전문가들이 내가 산물을 만들어내는 걸 배워요. 무엇을 가지고? Increasing cost effectiveness.
점점 증가하는 비용 효과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비용적으로 내가 아주 저렴하게 좋은 물건을 만드는 방법을 익히는 거지. 농부로서. And have the means. 그리고 가지게 되는 거예요. 어, learn to have로 갈까요? specialist have로 갈까요? 그냥 동사 병렬로 갑시다. 여기 첫 번째 동사, 얘가 두 번째 동사. 각각의 전문가들이 수단을 가지는 거예요. means 투부정사 할 수단이네요. 교환할 수단이 있을 때 their 그들의 specialized products 자신들의 특화된 나만의 전문성을 가진 제품을 효율적으로 교환할 수단도 있을 때 이게 의미가 있는 거다. 부가 축적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갈까요? 밀 거래는 얘는 의미가 없다죠? 글쓴이의 말은 요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하고 있는 얘기는 뭐예요? 구경하시지 마시고 쓰세요. 참관 수업 보신 거 아니잖아요, 아버님. 듣기야? 죄송할 것까지는 없고요. 너 쓰라고 내가 쓰는 거예요. 난 안 써도 돼. 난 안 써도 이해해. 너 쓰라고 써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우라는 게 생기려면 우는 어디서부터 만들어지는 거래요? 분업이 필요하고요. 분업을 해서 이걸 거래할 수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분업을 해서 내가 농부고요. 너는 소를 키워요. 내가 소고기를 먹고 싶은데 살이 많이 남아요. 그럴 때 내가 쌀을 거래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 할 때 수단이 뭘까요? 통상. 그럴 때 이루어지는 걸 뭐라고 해요? 물건을 교환하는 걸? 아니 한국말로 하세요. 한국말로. 트랜잭션 거래 훌륭하네요. 어. 그거 뭐라 그래? 농부가 쌀 들고 나오고 소 치는 사람이 그래요. 물물 교환. 그쵸? 근데 내가 소가 먹고 싶을 때마다 나는 예를 들어 어디다 갈까요? 나는 저 군산에서 물고기 잡는 어부인데 소를 횡성에서 키워. 그럼 내가 산 넘고 강 건너가 횡성까지 가요? 존나 불편하잖아요. 그럴 때 뭐가 필요해? 효율적인 거래 수단으로서. 네. 야, 씨발, 물물 거래하는 시대인데요? 뭐가 있으면 편하겠어? 지웅이요? 아, 지웅이 시키면 되니까. 근데 이 새끼가 소 끌고 가다 지가 다 처먹으면 육회로. 그럼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먹을 수 있어요. 시장. 그쵸? 시장이 있으면 편할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이건 약속이잖아. 모두가 아는 약속. 언제 무슨 요일에 셋째 주 무슨 요일에 거기에 가면 모두가 모이는 거야. 그런 거 아닐까요? 그래서 일단 뒤에 후반부에선 뭐라고 했냐면 분업이 필요한데 분업한 상황 하에서 뭐가 또 필요해? 얘네들이 물건을 잘 만들어냈을 때 이걸 교환할 수단을 가지는 이 분업이 중요하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C에서 수단이 중요하다 그랬으니까 이 뒤에 C 다음에 A가 온다면 어디 갔지? 그 새끼? A에서는 수단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겠죠. 봅시다. One infrastructure that allows efficient change. 한 가지 infrastructure는 뭐라고 해요? 그렇죠. 사회 기반 시설이 되겠죠. 그럼 allow 허락하는 거예요. 그런 효율적인 교환을 거래를 허락해 주는 것이 바로 뭐더라? 살짝 틀렸네요. transportation. 뭐래요? 운송이겠죠. 운송수단이다. 아, 그러면 누가 봐도 뭘 나타내요? 교환할 수단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그 교환할 수단은 그 효율적 거래를 만들어주는 기반 시설, 즉 수단은 그 인프라는 운송수단이다. 그래서 수송이다. B, C, A로 이어주시면 되겠네요. 전 개인적으로 B, C, A가 3번이죠. 3번이 제일 좋아요. 왜냐면 이게 기본적으로 내가 읽는 순서다 보니까 그냥 순서대로 읽었는데 답이 나와버렸네? 제일 좋아합니다. 제일 킹 받는 건 당연히 A, C, B고 C, A, B도 안 좋아해요. 그래서 잘못 읽고 순서 맞추기가 어렵거든. 어이, 왜 이렇게 길죠? 아, 근데 많이 맞았죠? 이건 67번 하기로 했군요. 67번 가봅시다. 응. 잡았어요?
동주의 희생으로 잡았어? 털어줘. 근데 집에 가면 목이 존나 풀려있어. 팔뚝이랑 뭐 손 같은데, 진짜로. 추워서 다 겨들어오는 것 같아. 동문회 같은 거 하는 거야? 그렇구나. 야, 그래, 지용아, 뭔 소리야. 자, 봅시다. 57번. Birds use many techniques. 새들은 사용합니다. 많은 기법들을. 한번 끊으면 되겠죠? 투부정사 앞에서 to save energy,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서 혹은 위한 기법에도 되고요. When they are flying, 날고 있을 때. 왜 그래서 그 맹금류, 매, 독수리 이런 형들은 날개를 안 파닥거리고 활강을 하잖아요, 보통. 그죠? 바람을 타고. Most of which are tricks to stay aloft without flapping. 그리고 여기에 most of which는 자주 강조하는 부분이죠. 관계대명사의 정의에 입각해 참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most of which는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뭘로 바꿀 수 있어요? 내신할 때 참 많이 하는 얘기인데. 관계대명사의 정의는 뭐죠? 관계사, 그 무슨 얘기야? 형사, 네가 비슷해. 관계사 대명사? 그럼 관계사에서 관계사라는 게 무슨 말인데요?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이 잘한다. 그걸 보고 뭐라고 불러요? 접속사, 더하기. 네가 말했어, 답. 설명사, 잘한다. 관계대명사의 정의가 뭐라고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라고. 그죠? 그러면 which가 관계대명사잖아. 위치를 두 단어로 나눌 수 있어요. 뭐하고 뭐로. 접속사와 대명사로 나눠봐요. 접속사 뭐 써요? 제일 흔한 거. and. 그리고 it. 그래요. 바꿔봅시다. 그러면 most of which는 뭐랑 같은 거예요? 호스트, most of and it. 그럼 병신 같은 어순 말고 멀쩡한 어순으로 and. 호스트 오브, 음. it 이잖아요. 그쵸? 관계 대명사의 정의, 정말 강조 많이 한 거잖아.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하면 이게 뭐예요? 관계 대명사예요. 예요, 위치요. 복수예요? 그럼 뭐 여기를 살짝 대모로 바꾸면 되지 뭐. 존나 비겁하게. 당황하지 않고 잘 바꾸면 돼요. 문법적인 얘기지만 중요한 얘기니까 살짝 하고 지나간 거고. 그리고 그러면 이제 most of which는 희한하게 학생들이 해석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꾸라고. which를 and is로, and them으로. 그리고 그것들 대부분은 이건 해석 잘 되잖아요. are tricks. 트릭은 뭐죠? 트릭은 뭔 말인지 다 알죠? 트릭이다. 투부정사 하는 트릭해도 괜찮고 투부정사 하기 위한 트릭해도 괜찮고요. Stay aloft. aloft가 무슨 말이에요? 하이예요, 하이. 높이, 하이입니다, 하이. 높은 상태를 유지하는. 그러면 트릭은 여기선 테크닉하고 거의 같은 말로 보시면 돼요. 테크닉은 뭐라고 해석하는데요? 우리말로? 되게 기법, 기교하면 되죠. 기법 하면 좋겠네요. 높이 고도를 유지할 수 있는 기법들이다. without flapping. 눈치상 봐봐. flapping은 뭘 것 같아? 모르는 단어여도. 그렇죠. 날갯짓. 이거 의성어예요. 파닥거리다요. 파닥거리다. 그래서 우리말로 파닥파닥. 사실 그러네. 한국말 의성어도 별로 안 비슷하군요. 새가 날갯짓 하는 거 우리 파닥인다고 하잖아요. 하나요? 영어로는 그게 fl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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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ap인 거예요. 그래서 flap은 보통 뭔가를 이렇게 파닥파닥 거리거나 뒤집는다라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혹시 플립 플랩은 들어봤잖아. 플립 플랩 뭐 하는 거예요? 열로 절로 뒤집는 거잖아. 확 뒤집는 겁니다. 보통 파닥거리거나 발을 하잖아요. 그리고 일단 B로 갈게요. Riding updraft to gain altitude. Riding 타는 것이네요. 저기 뒤에 동사 보이니까 여기 ing는 동명사겠지. updraft는 무슨 말일까요? 위로 가는 draft는 기류예요. 기류. 얘는 상승 기류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그럼 상승 기류를 타는 것이네요.
투부정사는 부사적 용법 위해로 해석합시다. 고도를 얻기 위해 상승기류를 타는 것은 one of the most conspicuous는 꽤 자주 나오는 단어예요. 뭘까요? 뚜렷한 그렇지. 뚜렷한, 눈에 띄는, 확연한 이런 뜻이에요. 그럼 가장 뚜렷한 것들 중에 하나가 뭐다? 상승기류를 타는 것이더라. 그럼 주어진 문장하고 잘 이어지는지 확인 한번 해볼까요? 여기선 뭐라고 했는데요? 새들은 많은 기술들을 쓴다 그랬어요. 그래서 새라는 친구들은 얘들은 날 때 다양한 테크닉을 쓰더라. 다양한 테크닉을 쓰는데 이 테크닉들은 뭐 하기 위함이다? 파닥거리지 않고 날갯짓 없이 보호도를 유지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하더라라는 말을 했고요. 지금 우리가 방금 보신 여기요. B의 첫 번째 문장은 무슨 내용이에요? 상승기류 타기예요. 그럼 눈치상 날개를 잘 펴고 상승기류를 타면 뜰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의 한 가지 사례로 이어지는 거 아닐까라고 판단할 만한 것 같아요. 일단 쳤다 봅시다. 부모님 맞잖아. 아, 있네? 난 몰랐지. 난 몰랐지. 난 몰랐지. 우리 주방은 진짜 낫다, 이거. 맛있냐? 하나만 더 있어. 아니, 부모님. 야, 넷플 볼거 추천. 그거 제일 좋아. 생존아. 아, 그, 이거 진짜. 야, 재미는 아닌데, 뭐지? 인사하면, 이게 왜 생존아? 야, 내 학교에서 왜 그러냐? 테레비전 제가 소스가 되게 이상한데 되게 재밌어. 우리 맛이야. 어? 다 우리 맛이야. 인도식. 이것도 하이트가 어떻게 될지 아는 이게 있어. 나 학교에 있네. 뭐지? 많이 나오는 거 같아. 아, 근데 되게 전심이라는 것은 이거 수고인지 뭐가 나와? 네, 그래. 활공이라고 좋아하지. 네, 네. 우리 이따가 후보에 있으면 이게 후보를 혼자를 후보에 하세요. 아니 후보를 그냥 공중에 있는데 그냥 아니 조금 공중에 나 있잖아. 다음 자리에서 뭐 될 수가 이게 수는 이렇게 들어. 지금 수는 나오는 시간에 제가 인생만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이겠어. 네. 내가 이런 이런 시민주의나 행정을 내가 했었어. 얘네가 버리려는 게 핵이 있는 거거든. 여기까지 나가고 싶죠. 뭐, 우리 인적을 인적에서 했어. 뭐, 나도 그런 스킬이 센트럴 이제 좋아요. 아, 이런 데리고 점프해서 한 발로 점프해서 그래가지고 한 발로 좀 밀었는데 이런 거 하면서 발로 아주 기다렸어. 기다렸어. 이제
네. 이거는 뭐지? 프랑스? 프랑스? 프랑스. 야, 화장실. 나안 맞추. 빨리, 3, 4, 5. 야, 현식아, 이런 거 잘 지낸다냐? 이거, 응. 몰라, 주야. 어제는 지금, 그래서,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비싼데. 몰라. 오늘 새벽에, 화장실, 아니, 진짜. 재밌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 아, 아. 몇 시가 쉬 내가 10시에 가자. 좀, 애들이랑 산책 좀 하면 12시부터 또 피고 서비스 누구야? 피고 서비스 아니면 이제 한 사람이. 아, 누군데? 예, 잠시만. 아니, 누구냐, 잠시만요. 네. 누구냐고, 내 몰라, 나 몰랐어, 친구. 아이씨, 너 어차피 안 들어. 봐봐, 얼굴. 원준이 안 찍어, 원준. 얼굴 알아. 얼굴 못생겼어. 키가 얼굴 봐요. 못생겼다고! 보자고, 얼굴이. 키가 못생겼어. 왜 이래? 없어, 살이 없어. 아, 잘, 인스타 소리 내고 싶다. 이런 거 아니야. 찐따는. 차라리 찐따는 일 안 하는데, 어렸을 때. 그냥 태용하면 돼. 그냥 태용하. 요즘 됐어. 지금. 근데 내일 축구할 때 어? 축구인데도 그랬어. 축구 제일 똑같이 똑같이 영어 수행하고 풀어 마시고 들어가야 돼. 우리 지금 이거 할 거야? 그럴 때? 네, 끝일게. 그래서 하고 있어. 너가 줬어? 응. 가져왔어. 그래서 못 받아. 네. 너가 다. 근데 너를 그냥 지금 연인이라. 그거부터. 아니, 진짜 스물. 이제 겨우 뺐지. 아니, 그거 그냥 매달아가고 있어. 내가 주차장에 매달아. 오늘 주말 시간 할매. 주제 기자하고. 실제로 이 나올 살짝 나올 중에 백 번호. 근데 고객님 핸드폰이 있으면 누군단 말이야. 바로 경상대에 무서운 새끼야. 눈으로 보여줘. 하면 그렇지. 바보 대학생이었을 때. 현재는 지원법으로 결국 방향 이상 점수를 좀 형은 양양다. 굉장히 야이가 시골에서 진짜 또 있어. 그래. 저 있어. 있어. 나는 지금 왜 이랬어? 있잖아. 노란색. 지금 있는 거 있냐? 그거 없어. 왜 이거 내일부터 왔다고? 언제 오늘 풀었는데 내가 블로그를 가져올 때 블로그를 오늘 같이 준대. 다른 데에서 봤어. 저 이걸 알수 나와. 지옥에서 그냥 적었어. 이 새끼 이거 다 엑셀에 나오는 상황. 너무 여기 유치하다. 최근에 뭐 주네. 그래서 지옥에 그런 거 같아. 정말 지금은 가족이 그래가지고 시골이 이런 기분이 왜 저도 원하는 그럴 수 있어가지고 태영아 외국어로 지었다.
야, 지금 페이스북 있어? 지금 나, 지금 지원 이제 그거죠? 가일슨 우리도 지원이 하자는 거예요. 시골했다가 우리 몇 개월가지고 저것도 투자를 이걸로 그래서 아닌데 시골에서 수고할 수도 있지. 그 비슷하게 해. 이거 어떻게 알아? 아니 근데 우리가 넘어갔어. 아니 어떻게 알았으면 뭐가 아닌데 스테이블들은 어떻게 알아? 어? 그냥 잠시로 이제 빅데이가 아니라 이거 앞에 처음 원래 그런 뭐가 있는데 내가 여기 진짜 되게 막 그거는 이거 무슨 이거 이거 쓰는 게 없어. 엄청 너무나 이런 아 맞아 화세 가봤어. 다음 주 대구랑 시작하자. 한이랑 그냥 먼저 우리 팀이 근데 내려갈지 무조건 내려갈지 모르긴 하세요. 어? 일본이 계속 이렇게. 아, 정답 그거라서 레스토랑을 일본에서 같은 거 있잖아. 그냥 일본에서 야야야 성. 나도 진짜 인도네시아 마침 저도 근데 프랑스 근데 연합생. 근데 아무도 안 어. 당연히 가요. 나는 실수는 중간에 나랑 너나 수준이가 나도 일본어 지금 그래서 있어요. 그거 좋은 안 했어. 수준에서 뭐. 아, 수준하고 어릴 때 그냥 훔치고 하는 되게 신기하다. 그럼 친해진 거 같은 거. 아니, 확 분위기가 있다. 중심이라는 거 많이 들어갔다. 나 사랑이라고 생각해. 그때 선풍기 나 여기 안 하겠어. 그래서 여기 꽉 이런 거 존나 지금 이거 그게 많이 들어갔다. 깜짝 놀랐어. 나 한땀을 넣어도 수준이라서. 그거 안 중요한 그거 연습 실패 재밌어. 아, 나 화이트네. 저번에 조금만 이거 너 저번에 친해? 친하지. 무조건 그냥 소감이 끝난데. 그다음에 우리 진짜 지금이. 내가 지금 그러면 너네는 뭐라 대충 영화 아니. 여기서 무슨 화학을 친구 신조하다 와. 다 일주일에 한 번. 그럴 때 이렇게 쉽게 전화를 좋지. 저희가 너가 어떻게 생겨? 우리 대화를 눈치였어. 아니 그렇지. 아, 조용히 해라. 일단서 아니. 그래. 그래서 네 남녀처럼 보는 그 언제는 요즘 같이 밥 먹으러 와. 그래서 저 아예 이거 지금 친구랑 같이 뭐 소리를 내면서 있어요. 나도 젠지야. 안경 절대 안 되겠어요. 근데 아니요, 이거를 해도 많이 했어. 진짜 맛있어. 무슨 뜻이에요? 누구예요? 저기가 되게 사무실 저기 그럴 수 있어. 안 잘했어. 지금 별로 그지. 그냥 지금 진짜요. 그냥 이게 그게요. 뭐 이게 알았어. 이게 무슨 이런 그냥 지금 상황을 했어. 그리고 러시아 렌즈 그런 그리고 이런 거 몰라. 아 진짜. 아 진짜. 이런 존나 어렵구나. 예. 아 너무 쉽가 아니네. 그게 귀여운데. 너무 쉽다. 여기 이제 같은 거 쓸 수도 있는데. 우리 귀여운데. 소리 주세요. 저는 진짜로 제가 하고 싶은 진짜 저 사실은 아 진짜 생각나 진짜 야 그렇지 제일 사람들이 야 아이씨 우리가 지금 무슨 일이야 아니 맞네 근데 아니 야, 제 얼굴 절반이 눈이었어. 근데 기추가 뭘 주목이를 해? 그냥 못했어. 자, 봅시다. 볼게요. 우리 이제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기법 중에 상승기류 타기가 하나 나왔어요. 그리고 bare ground such as fields or parking lots 여기가 주어네요. 예를 들어서 bare ground는 뭔 땅이에요? 한 땅. 아, bare이 뭔 말이죠? bare. 야이씨, 곰돌이는 2배어잖아. 야이씨. 아, 야, 여기에다가 ly가 붙으면 뭐예요? 그죠? 거의 뭐뭐 않는 부사가 되죠. 그러니까 배어는 원래 뭔 말일까? 배어는
야, 너 몰라요, 진짜로? 야, 그럼 베어풋은 거의 발이냐? 안, 응. 한글이죠. 발파. 맨발? 맨발? 베어는 벌거벗은 아무것도 없는 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면 깨벗은 땅은 뭐야? 무슨 땅이야? 맨땅. 맨땅이야, 맨땅. 야, 맨발이니까 얘가 뜻이 맨이잖아, 맨땅. 그럼, 맨땅이에요. such as fields. field 뭐 들판이라고 합시다. 들판이나 parking lot, 사장같이 맨땅 혹은 뭐 평평한 땅이 될 것 같아요. 태우 말한 것처럼 얘네들은 absorbs 흡수합니다. more heat 더 많은 열기를 흡수해요. from the sun 그냥 맨 땅으로 하는 게 되게 잘 되겠네요. 태양으로부터. 맨 땅이 열을 많이 흡수하는 이유가 뭐예요? 맨 땅에 대비되는 건 무슨 땅인데? 안맨 땅. 안맨 땅은 뭔 땅이에요? 숲. 풀이나 나무가 있으면 그 맨 땅이 아니잖아. 그럼 걔네가 열을 먹으니까 땅이 열을 덜 먹겠죠. 하지만 맨 땅은 어때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열을 온전히 땅이 받잖아. 그러니까 태양으로부터의 열기를 맨 땅은 더 많이 흡수해요. And as air near the ground warms up, it rises. 어디 갔냐? it 앞에서 끊으시면 돼요. 콤마가 있으면 좋은데 조금 글쓴 놈이 불친절한 겁니다. 요렇게 콤마가 찍혀 있어야 되지만 앞으로 많이 볼 거예요. 주절 앞에 부사절이 있지만 부사절 끝에 콤마를 안 박는 문장들. 그럼 air 공기고요. near the ground 땅 근처의 공기가 warms up 데워짐에 따라서 it rises 공기가 올라간다래요. 그럼 지금 상승기류 타기라는 방법이 있다라고 했고 두 번째 문장은 뭐예요? 상승기류가 두 번째 문장은 이렇게 갑시다. 상승기류가 어떻게 생성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생성 방식이랄까요? 상승기류는 어디에서? 맨 땅에서 생성되더라. 라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제 하던 대로 C로 가봅시다. This creates a column of rising air. 일단 제가 존나 좋아하는 새끼 하나 있네요. 이것은 이죠. 그럼 순서 문제에서 this는 무조건 어디 있다? 그냥 바로 앞문장에 있다잖아요. 이것은 만들어냅니다. 컬럼은 뭐예요? 질문이요? 진도. 신문? 아, 칼럼이요? 어. 그러면, 맞아요. 신문의 칼럼도 스펠링은 같아요. 그러면, 근데 우리 지문에서는 기둥이라고 외우시는 게 나아요. 기둥을 만들어요. 뭐의 기둥? Rising warm air. 상승 기류의 기둥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그걸 보고 뭐라고 한대요? thermal. 얘가 온화, 뭐라고 하죠? 난기류라고 해요. 이거 보고 있을 법한 있네요 여기. 그래서 이걸 thermal이라고 부르는 얘네 둘은 짝대기로 이어져 있지만 둘이 이퀄인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는 따뜻한 공기의 기둥을 만들어내고 reaching hundreds of even thousands of feet 그리고 가는이네요. 뒤에서 꾸미는 어디로 가죠? 이렇게 갑시다. 한번 물어봅시다. 뒤에서 꾸미는 현재 분사. 도달하는 기둥이에요. 어디까지 도달해요? 수백, 심지어 수천 피트 하이 상공까지 도달하는 따뜻한 공기의 기둥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이것이 가리키는 건 뭘까요? 요거 아니에요? 여기요? 그쵸? 땅 근처에 공기가 달아오르면 얘가 떠오릅니다. 앞절 전체를 받고 있는 거예요. 땅 근처의 공기가 뜨거워져서 올라가는 것은 뭘 만들어? 공기의 기둥, 상승하는 공기의 기둥을 만듭니다. 그러면 B, C, A겠네요. 읽기가 싫긴 한데 그럼 대충 빨리 읽읍시다 이제. soaring bird, soaring은 무슨 뜻인데요? soar 뭔 뜻? 잘한다, 솟구치다, 오르다 하죠. 그러면 솟아오르는 새에는 can sense the air movement
느껴요. 공기의 움직임을. and fly. 그리고 동사 하나, 병렬 구조. 두 번째 동사 in circles. 원을 그리면서 날아요. 상승 기류가 어떤 특정한 지점에서 이렇게 발생하고 있으면 새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요 상승 기류 주변을 알짱알짱 거린다는 얘기죠. 그러면 공짜로 위로 떠오를 테니까 라는 이야기네요. 원을 그리면서 날아요. To stay in the column. 뭐뭐하기 위해서네요. 이 기둥 안에 머무르기 위해서. It simply fans its wings and tails. 얘는 단순히 fans, 동사예요. 이걸 팬이라고 하죠? 그럼 팬은 뭐예요? 부채질하는 거죠. 날갯짓 한다라고 해석하면 되겠네. 그럼 날갯짓을 하고 꼬리를 움직입니다. and let. 동사 병렬이네. 첫 번째 동사 fan, 두 번째 동사 let. 그럼 목적어가 목적격 보어하게 합니다 하면 되겠네요. 상승하는 공기가 carry it up. 나를 실어 나르게 합니다. Like an elevator. 엘리베이터처럼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내용은 뭔 내용이에요? 난기류라고 합시다. 난기류를 타는 방법을 나열한 거죠, 우리에게. 그쵸?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여기서 말했고요. 맨 위에서 다양한 방법이 있다. 그 중에 하나는 상승기류를 타는 건데, 상승기류라는 건 이렇게 생성되는 거야. 생성되면 난기류를 이렇게 타지. 그리고 A로 가봅시다. When it reaches the top. 일단 지시어도 하나 보여요. 얘가 도달할 때, 꼭대기에 도달하게 되었을 때, 그럼 꼭대기에 도달하려면 뭐 해야 돼요? 기류를 타야겠네요. 당연히 이시 가리키고 있는 건 뭐겠어요? 앞서 언급한 새겠죠. 그 새가 꼭대기에 도달해요. 그럼 요 꼭대기에 새가 도달하려면 어디 갔니? 여기를 타야겠네요. 온난 기류가 엘리베이터처럼 실어 날라줘야 될 거고 실어 나르다가 꼭대기에 가면 이렇게 이어지면 되겠죠. 그래서 B, C, A. 제가 두 개 연속으로 B, C, A네요. 그러니까 64번도 B, C, A더니. 그리고 68번. 하나만 더 봅시다. 해야지. 이거 아이씨. 첫 번째 주어진 문장 볼게요. Spatial reference points are larger than themselves. 공간적인 reference 포인트는 뭐냐면 랜드마크 같은 걸 reference 포인트라고 해요. reference가 원래 뭐예요? 그죠? 출처. refer이라는 게 언급하다라는 말도 있고요. 어디 가서 조회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reference는 출처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가서 내가 조회를 해봤다는 거예요. 그걸 reference라고 하는 거고 그럼 공간적인 reference는 여기서의 reference는 언급하는 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언급되는 지점이야. 어떤 상황에 쉽게 얘기하면 길 찾는 상황이에요. 내가 모르는 동네에 갔어요. 근데 네이버 지도 같은 거를 보면서 갔는데 못 찾겠어. 그럴 때 그 주변 사는 친구가 전화를 해요. 그래서 야, 나 지금 무슨 역에서 어느 쪽으로 좀 왔는데 버거킹이 있고 스타벅스가 있어. 이런 식으로 칭하는 지점을 레퍼런스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랜드마크라고 하면 좀 거창하고요. 뭔가 지칭할 수 있는 지점들이에요. 공간적으로. 그래서 그냥 이해하기 쉬운 건 잠실 가면 딱 뭐예요? 잠실 근처면 롯데타워. 이런 것들. 그럼 봅시다. 그 얘기예요. 얘네들은 어떻다? 자기 자신보다 크대요. 뭔 소린가? 읽어봅시다. This isn't really a paradox. 이것은 당연히 이것이 가리키고 있는 건 앞문장이죠. 특정한 장소가 그 장소보다 크다라는 사실은 isn't 아닙니다네요. paradox 역설이 아니에요. 이건 역설적이지 않다. 얘네들은 실제로 자기 자신보다 크다라는 말이네요. Landmarks are themselves. 마침 아래 랜드마크가 있네요. 랜드마크는 자기 자신이다. 롯데타워가 롯데타워지 뭐겠어요? 롯데타워는 롯데타워이지만 but they also define 하지만 얘들은 규정합니다. neighborhood는 무슨 말이에요? 의외로 이 단어 뭔지 많이 모르대요. 황당하게. neighborhood가 뭐예요? 이웃? 인근, 그쵸? 인근 혹은 인근을 위치를 뒤집으면
뒤집으면 근린이죠. 같은 말이고. 동네예요, 동네. 이건 지역 이런 뜻이에요. 인근 지역, 동네, 근린 지역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롯데타워에서 걸어서 3분 거리에 장사를 하면 남들한테 다 뭐라고 하겠어? 장사 시작했다며? 어디서 해? 아, 롯데타워 옆에서. 이렇게 말하겠죠. 그 지역을 정의하는 거예요. 롯데타워가. Around themselves. 자기 주변에 있는. 아, 오케이. 그래서 이런 말이네. 그냥 쉽게 랜드마크라고 합시다. 랜드마크는 그냥 크다예요. 크다. 그 실제로 롯데타워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보다 더 큰 면적을 규정하는 거죠. 이 크다라는 건 무슨 말이다? 주변 지역까지 뭐 규정한다라고 합시다. 이런 의미겠네. 그리고 왠지 좀 추상적인 말이다 보니까 예시가 나올 것 같아요. 아님 말고. B 봅시다. This asymmetry of distance. asymmetry는 이거 너네 단어 시험 볼 때 나왔을 거예요. 하이퍼에서. 비대칭. 오, 그렇죠. 그래서 얘 반대말은 뭘까요? 얘는 비대칭이에요. 오, 잘한다. 비대칭, 비대칭성이고 반대말은 A만 제거하면 돼요. symmetry. 아마 여러분들 단어 시험에서 asymmetric 형용사를 제가 봤던 것 같아요. 아마. 그죠? 아닌가? 기억 안 나요? 그러면 이러한 비대칭성입니다. of distance. 거리의 비대칭성. 앞에서 본 내용하고 넘어왔을 때 썩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주변 지역까지 규정한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사실은 나는 롯데타워에서 장사하는 게 아니지만 롯데타워에서 장사해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읽어가 봅시다. 썩 틀린 것 같지 않으니까. 거리의 이러한 비대칭성은 estimates 얘가 동사인데요? 안 돼! 얘 지워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estimate가 동사인 줄 알았더니 명사네요. 죄송해요. 얘는 이렇게 가야 되네요. 거리 추정이네요. 그럼 거리 추정에 있어서의 비대칭성은 violate. 여기서 violate는 무슨 말이죠? 그렇죠. 위반하다. 위반합니다. The most elementary principle. 가장 기초적인 원칙을 위반하고 있어요. Euclidean distance. 그럼 유클리드의 거리래요. 자, 빨리 이과 설명해. 유클리드의 거리가 뭐야? 유클리드 없이. 뭐야? 그러니까 빨리 설명하라고. 씨발 맨날 뭐만 나오면 이과라 몰라요 이러잖아. 이제 이과 지문 나와서 빨리 말하라고. 뭔데? 몰라요? 야, 근데 어차피 봐봐. 나만 모를 거 아니야? 너만 모르지 않아요? 글순이는 그걸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뒤에다가 설명해 줄 거예요. 여기 콤마가 동격이겠죠. 그럼 유클리드의 거리란 무엇이냐? The distance from A to B must be the same as distance from B to A. 여기까지예요. 거리네요. A에서 B까지의 거리는 존나 당연한 소리네요. 시바새끼 이런 말하고 돈 벌어먹는 거예요? 교수라고? 때려야 되겠는데? 봐봐요. A에서 B까지의 거리는 must be same.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B에서 A까지의 거리. 야, 씨발 이런 말 나도 할 수 있어. 야, 그렇지 않냐? 우리 집에서 학교까지가 10km야? 학교에서 우리 집까지 몇 킬로요? 10km겠지. 씨발 이걸 교수여야 말하는 거야? 학자여야? 나도 할 수 있어. 내가 너를 때린 힘과 네가 나에게 맞은 힘은 같다. 이 말 아니에요. 그죠? 아무튼 judgments of distance 거리에 대한 판단은 then 그러면 부사가 콤마 사이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거리에 대한 판단은 are not necessarily coherent. are not 부정문이네요. 꼭 necessarily가 무슨 말이에요? 얘도 은근 뜻 모르는 희한한 단어. 필수적으로가 아니니까 묻는 거예요. 뭐죠? 연속적으로. 반드시예요. 이거 외워요. 이거 외워요. 중학교 때부터 보셨을 단어예요. 사실 이거. 그래서 not necessarily 하면 얘는 뭔 뜻이에요? 부부죠. 그죠. 부분 부정이에요.
그럼 뭐라고 해석하면 되는데요? 꼭 반드시 뭐뭐인 것은 아니다. 반드시 뭐뭐이지만은 않다예요. coherent는 무슨 말이죠? 바로 옆에 단어? 이거 외웠을 법한 단어다, 최근에. 어? 완성. 오, 결합성, 일관성, 좋아요. 형용사예요. coherence 하면 명사고, 트는 형용사니까 일관성. 결합성, 맞아요. 응집성, 이런 말로도 나옵니다. 화학 관련 생물학, 화학 이런 지문이면 요 단어 의미도 알아놓으셔야 돼요. 일관성, 결합성, 응집성. 그러면 cohere은 무슨 말이에요? cohere, cohere, re에서 끝나는데요, 단어가. 뭔 말일까? 응집, 시키다도 괜찮아요? 아니에요. 단동사예요. 응집하다, 결합하다. 혹은 야, 일관성을 동사 버전으로 가봐. 일관? 심창인. 야, 일관이 미쳤냐고. 일관? 되다. 그죠? 일관성이 있다, 일관되다. 결합하다, 응집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봅시다. 자, 그러면 거리에 대한 판단은 반드시 일관된 것만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갑자기 뭔 말이에요, 이게? 이 뭔 소리야? 이 뭔 소리야? 땡 봐봐요. 지금 요 문장에서 이어진 거예요. 지금 대절 뒤에 유클리드의 거리 뒤에 얘가 와서 그래요. 봐봐. 항상 하는 얘기지만 콤마는 원래 없는 셈 치면 된다 그랬죠. 진짜 없는 셈 쳐볼게요. 우리가 유클리드 거리가 뭔지는 이제 알았잖아. 당연한 소리야. 그럼 거리 추정의 비대칭성은 이 유클리드의 원리를 위반한다예요. 그럼 유클리드의 원리를 위반했다라는 건 어떤 사실이야? A에서 B로 가는 거리와 B에서 A로 가는 거리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그쵸? 그러니까 집에서 학교까지는 10km인데 학교에서 집에까지 가는데 9km더라.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거리에 대한 판단이라는 건 항상 일관성이 있는 것은 아니네 라는 말이야. 왜? 지금 물리적인 실제 거리를 말한 게 아니에요. 거리에 대한 판단을 말한 거예요, 지금. 이해 가세요? 거리에 대한 판단이야. A에서 B까지 실제 거리가 아니라 내가 학교까지 갈 때 학교 가기 싫잖아. 그러니까 멀겠어요, 가깝겠어요. 학교 존나 빨리 가고 싶어. 벌써 학교 갔다. 왜 이래요? 씨발 존나 가기 싫다 이러면서 상대적으로 멀게 느낄 거고 학교 끝나고 마침 뭐 이런 걸 생각해봐. 내가 평생 집에 댕댕이를 키우고 싶었는데 마침 어제 집에 댕댕이가 와 있어. 그래서 집에 가는 거리가 정말 가깝게 느껴지지 않겠냐는 거지. 그러면 집까지의 거리에 대한 판단이 일관되지 않을 거예요 라는 얘기 같아요, 지금. 그리고 C로 가봅시다. 근데 A 주어진 문장에서 랜드마크는 크다 했는데 갑자기 여기 살짝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 소리를 들었어요. C로 가볼게요. The remarkable finding is that 아주 놀라운 발견은 바로 대절이에요. Distances from an ordinary location to a landmark 거리입니다. ordinary location이니까 직역합시다. 평범한 장소에서부터 어디로 가는 거리? 랜드마크로 가는 거리. From A to B죠. 평범한 장소에서 랜드마크로 가는 거리는 are judged요. 판단됩니다. 어떻게? shorter. 더 짧게 판단된대요. Then 뭐보다? distances from a landmark to a ordinary location. 거꾸로네요. 이제 어디에서 어디로 가요? 랜드마크에서 평범한 장소로 가는 길. 지금 요런 애들은 몰라요. 머릿속에 정리가 잘 되는 분은 괜찮아요. 근데 저는 이런 게 머릿속에 정리가 좀 잘 안 되고 왔다 갔다 하는 편이라 이렇게 대조적인 진술 같은 게 나오면 저처럼 정리가 안 되는 분이면 간단하게 정리를 하세요. 그러니까 어디 갔냐? 평범한 장소에서 랜드마크까지. 평범에서 랜드마크로까지의 이 거리가 어떻게 여겨진다? 짧게니까 이렇게 갑시다. 랜드마크에서 평범한 장소까지의 거리보다 이렇게 이게 더
짧게 판단된다라고 했네요. 요 거리를 더 짧게 판단하더라 라는 말이네요. 그럼 아까 제가 했던 비유로 치면 이런 거 아니에요? 학교에서 집으로 가는 거리가 집에서 학교로 가는 거리보다 더 짧게 느껴지더라. 이런 얘기잖아. 랜드마크로 향할 때는 더 짧게 느껴진대요. So, 그래서 people would judge the distance from Pierre's house to Eiffel Tower 까지 갑시다. 좀 기네요. 사람들은 판단할 거예요. 거리를 판단해요. From A to B죠.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거리? 피에르라는 친구, 프랑스 친구인가 봐요. 피에르라는 친구의 집에서 에펠타워까지의 거리를 어떻게 판단한다? To be shorter, 더 짧다라고 판단해요. 뭐보다? 거꾸로겠네. 이제 에펠탑에서 이 친구의 집까지 the distance, 이것보다 에펠타워에서 이 친구의 집까지 가는 것보다 더 짧게 판단을 한다. 그리고 like black holes, 마치 블랙홀처럼 landmark seems to pull ordinary locations toward themselves. 랜드마크들은 뭐 하는 것 같다? 끌어당기는 것 같대요. 일반적인 공간들을 끌어당겨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 But ordinary places do not. 하지만 일반적인 장소들은 그죠? 친구가 야 롯데타워 어떻게 가냐? 우리 집으로 와. 이렇게. 우리 집이 에펠타워를 에펠탑을 규정하진 않을 거 아니야. 거꾸로 가야지. 너네 집이 어디야? 에펠탑 근처야. 이렇게 가야지. 에펠탑이 어디야? 라고 물었을 때 우리 집 근처야. 지가 어디 사는데 빙신아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랜드마크는 주변을 빨아들이더라.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말하고 이어지지 않아요. 랜드마크는 커서 주변까지 규정한다 그랬죠. 그러면 에펠탑은 원래 이만해요, 면적이. 근데 주변 지역까지 이게 실제 면적인데 에펠탑은 여기까지 규정하는 면적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갈 때는 이 거리가 짧게 느껴져요. 왜? 여기까지만 와도 에펠탑 보인다 다 왔다 라고 느낄 거거든. 그죠? 뻥좀 보태면 저기 뭐죠? 충주에서도 잠실타워가 롯데타워가 보인다는데 그거 불하겠죠? 그 막 짤이 있어요. 인터넷 약간 밈처럼 돌아다녀요. 그 도쿄에서 본 롯데타워 막 이렇게 수지산 옆에 희미하게 이거 하나 서 있어요. 밈처럼 돌아다니던데. 근데 이제 봐봐요. 여기에서 일로 갈 때는 한 요만큼 오면 다 왔다고 느끼지만 여기에서 일로 갈 때는 어때요? 우리 집이 보인다고 다 왔다가 아니잖아. 들어가야 다 온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길다라고 느끼는 거겠다. 그럼 주어진 문장에서 C로 가는 게 조금 더 나아 보여요. 사실. 그래서 놀라운 사실은 지금 여기서 한 이야기가 뭐예요? 여기서 한 이유가 랜드마크는 실제 면적보다 더 크게 체감되기 때문에 짧게 판단이 되더라라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만 계속하고 있어요. 그냥 뒤에 있는 문장 살짝 정리하자면 길었으니까 요 문장만. 랜드마크는 마치 무엇과 같다? 블랙홀과 같다. 이게 어떤 의미인데요? 블랙홀이라는 건 주변 지역을 흡수해버린다라고 했어요. 주변 지역을 흡수한다라는 말은 저기 위쪽에서 봤던 주변 지역을 규정한다는 말하고 거의 같은 말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C 같은데 A까지 마저 읽어보고 순서를 정해봅시다. In a paradigm that has been repeated on many campuses. 그럼 한 패러다임에서 패러다임을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이게 우리말로 하기가 되게 어려운 표현인데 어떤 사고방식이나 문화, 생활방식, 지식 등의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사상 같은 걸 패러다임이라고 해요. 보통. 그러면 많은 캠퍼스는 대학을 의미하겠죠. 반복되었던 왜 대가로 쳤냐? 병신아. 관계대명사인데. 그럼 많은 대학가에서 반복되었던 어떤 패러다임 속에서 패러다임은 통상 우리말로 패러다임이라고 해요. 그런 말이 없어요. Researchers first collect a list of campus landmarks. 연구자들은 처음에 collect, 수집합니다. 모아요.
리스트를 모은대요. 캠퍼스 랜드마크스, 캠퍼스의 랜드마크를 모아본대요. From students, 학생들로부터. 그러니까 너네 학교에서 제일 유명한 장소가 어디야? 이렇게 수집한다는 거죠. 그리고 then, 그러고 나서 they ask another group of students, 그들은 요청합니다. 다른 학생들, 에게 이거 하라고 요청해요. Estimate the distances between pairs. 추정하래요. 거리를 between pairs of locations. 거리는 거리인데 어떤 거리? 페어는 쌍이죠. 장소들을 쌍을 지어놓은 거야. A에서 B로, B에서 C로. 그럼 A에서 B라는 거리, 한 쌍의 거리, B에서 C로 가는 한 쌍의 거리. 그럼 pairs of locations, 어떤 장소들의 쌍 사이의 거리이고요. 여기서 괄호를 막읍시다. 그리고 생략을 좀 많이 해놨어요. 이 문장은 they ask some 하고 졸라 기네요. 이렇게요. to estimate the distance예요. 이만큼 생략된 거예요. 동어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생략을 존내 많이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쭉 가면 어떤 학생들로부터 야 너네 학교에서 유명한 장소 말해봐. 쭉 수집했어요. 유명한 장소들을. 그래서 다른 친구들한테 야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얼마나 걸릴 것 같아? 또 다른 애들한테는 야 랜드마크로 갈 때 제일 유명한 장소는 얼마나 걸릴 것 같아? 몇 명한테는 일반적인 건물, 유명하지 않은 장소로 갈 때는 얼마나 걸릴 것 같아? 라고 물었대요. 그러면 이제 실험의 결과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아, 그러네요. 그럼 야, 개 같은 문제 A 답이 1번인가 본데요? 지금 1번이어야 될 것 같아요. 아이씨 1번 진짜 싫은데. 얘네들이 진짜 종특이다? 이 순서 문제에서 제가 그랬잖아요. 1번은 잘 안 나오지만 아예 안 나오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통상 A는 건너뛰고 제가 B, C의 순서로 많이 읽잖아요. 근데 제가 잘 안 나온다고 했는데 그 꼭 나오면 어디서 나오냐면 6평에서 나와요. 진짜로. 21년 6평이면은 20년 내가 어디 있었지? 마포 있었나? 21년에 한 번 나왔고요. 23 재작년 올해가 2025년이죠. 너네가 2학년, 작년에 너네가 1학년. 2020, 4년인가요? 21년, 22년에 2번 나왔어요. 6평에서 1번이요. 근데 수능에도 안 나왔고, 고3 모의고사 기준으로 3월, 4월, 6월, 7월, 9월, 10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근데 딱 6월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평가원이 기자들이 장난치는 느낌이에요. 야, 너네 이거 1번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랬는데 수능에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1번이 나온 적이 없어요. 근데 어쨌건 모의고사라고 본다면 좋아요. 이렇게. 근데 자주는 아니에요.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꼴 나오는 것 같아요. 보통 3학년 기준으로. 2학년들은 뭐 제가 그렇게까지 열심히 기억을 잘 안 하는데 이게 아마 답이 1번 같은데요. 1번 맞죠? 맞아요. 오늘 알잖아 답을. 그죠. 그럴 것 같아요. 일단 봅시다. 그러면 이제 왜 1번이라고 판단을 했냐면 이제 제가 해석만 일부러 쭉 했거든요. 물론 왔다 갔다 하기 싫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순서를 이제 이렇게 이 지문 순서 맞추기 진짜 어렵지 않아요? 그죠? 뭐가 뭘로 가는지 다 모르겠어요. 대충 다 맞아 보여요. 근데 이럴 때는 사실 어휘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A가 맨 앞으로 나가야 되겠는데 라고 생각한 일단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이 단어가 얘보다 앞에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애들한테 거리를 추정하라고 요청했죠. 실험에서. 실험에서 요청했어요. 제가 여기를 딱 읽고 당황한 이유가 뭐냐면 전에도 한번 읽어본 것 같긴 한데 이 지문을 수업을 한 것 같은데 기억이 없네. 근데 실험을 했잖아요. 실험 뭐가 나와야 돼요? 결과가 나와야 돼요. 결과가 없잖아 지금. 여기서 뭐 하고 끝났어요? 얘네들이 학자들이 여기서는 뭐 했어? 아이씨 뭐야? 거리를 추정해 보라고 요청합니다.
마침표예요. 그죠? 학자들이 거리를 추정해보라고 요청했습니다. 마침표. 근데 B의 맨 앞에 무슨 말이 나와요? 거리 추정의 비대칭성이 나와요. 거리를 추정하라고 요청했어요. A에서. 근데 B에 또 뭐가 있어요? E가 있어요. 이 거리 추정의 비대칭성. 어이? 배가 됐네. 이라고 나왔죠. 얘들아, 뭐하냐. 모기 잡어 빨리. 혼자 잡어. 모기를 뭐 셋이 잡는 건 아니잖아. 그럼 봐봐. 거리를 추정하라고 요청했는데 B에선 갑자기 뭐라고 해요? 이렇게 거리가 비대칭적으로 추정되더라. 추정했다는 말은 없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 거리 추정이 비대칭적이다라는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추정해주세요. 요청했어요. 거리 추정이 비대칭적이에요. C에 뭐가 있었는데 평범한 곳에서 랜드마크는 짧게 느꼈어요. 랜드마크에서 평범한 거리는 길게 느꼈어요. 랜드마크는 뭐 같아요? 주변 지역을 흡수하는 것 같아요. 아, 이렇게 비대칭적으로 평가하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순서를 잡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까 어디 갔냐? 아까 이제 이 질문이 제 생각에는 여러분이 이걸 풀 때 존나 어려웠을 것 같은 게 뭐냐면 여기서는 같아야 된다며. 근데 여기는 같지 않아도 된대. 근데 요걸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처음에 놓쳤을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근데 B를 읽을 때까지 주어진 문장에서 저랑 똑같은 순서로 B를 읽을 때 놓칠 수 있어요. 아니 뭔 소리야 미친놈이야? 이랬다가 C에서는 뭘 보시면 되냐면 자꾸 judge 거려요. 그죠? 사람들이 거리를 판단했다. 그리고 혹시 한 번에 답이 안 나와서 B를 다시 본다면 아 여기 보니까 판단이 있네. 실제 거리가 아니라 판단한 거리구나, 체감 거리구나 라고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문이 어려운 것도 어려운 건데 이 쌍놈이 답을 출제한 놈이 A, C, B로 해놔가지고 더 지랄 같았던 것 같아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24일 목요일 여기가 몇 번이에요? 오늘 몇 번부터 하면 돼요, 숙제가? 69번부터 가면 돼요? 맞냐? 68까지 숙제였어요? 누구라도 말을 해, 빨리. 네. 그럼 73 하시는데 지난 시간하고 마찬가지예요. 얘 문단을 요약을 해보세요. 단락별로. 문단이 거창하다. 단락별로 요약을 해봅시다. 일단 요거 꼭 해보세요. 이 짓을 자꾸 해봐야 진짜 늘어요. 그러니까 얘는 문단 순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시키는 게 아니라 이걸 자꾸 해버릇하면 머릿속에서 내가 글을 덩어리 지어서 구조화시키는 연습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짓을 덜 하게 돼요. 글을 다 읽어놓고 계속은 다 했는데 그래서 주제가 뭐지? 다시 읽는 거. 이 짓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읽어가면서 머릿속에서 차곡차곡 정리를 하는 연습이 돼야 돼요. 그래야 문장 삽입 문제도 풀기가 좋아집니다. 글을 구조화시키고 덩어리 지을 수 있어요. 일단 요거 하고 뭐죠? 단어는 어디 하면 돼요? 4인가요? 오늘 3 봤죠? 오케이. 데이 4 요렇게 해봅시다. 생들 하셨어요?